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 만에 보는 거겠지만 저는 녹화를 미리 좀 찍어놨기 때문에 오랜만에 어쨌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때가 되면 저를 실제로는 한 번씩은 다 본 상태일 텐데요. 실제로 만나서 이제 설명을 자세히 했겠지만 혹시나 뭐 결석을 했다든지 아니면 잊어버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오전에는 이제 학교에 등교를 해서 수업을 듣고, 오후에 이제 6, 7교시, 그러니까 하루에 1교시부터 7교시가 있으면 5교시까지는 온라인이 아니고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밥을 먹고 집에 가서 6, 7교시는 온라인 수업을 듣는 걸로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문은 제가 이제 혼자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시수 관계로 이제 오후에 온라인 수업을 1시간을 듣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딱 이제 2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썼고 이제 2번 남았는데 그 2번 남은 기회 동안에 수행 평가를 해야 돼요. 이제 설명을 다 했겠지만 첫 번째 이제 만나고 이번 주에 그리고 다음번에 3주 뒤에 만날 때 첫 번째 수행 평가를 바로 하고 그리고 또 3주 뒤에 두 번째 수행 평가를 바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시험을 보는 걸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해서 수업은 실제적으로는 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만났을 때는 수행평가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1학기는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니까 확인을 하시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등교를 했기 때문에 언제 또 갑자기 또 온라인으로 전환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으면 무조건 다 게시판을 활용해서 게시판에 제가 공지를 올리고 뭐 미리 알려드린다든지 아니면 영상을 제가 또 따로 찍어서 뭐 올릴 수도 있고 여튼 그 이 학습터를 항상 참고를 해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5단원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공자님 얘기를 주로 얘기했고 공자님 어떻게 사셨는지 그리고 제자들에 대해서 사상 철학 같은 것들을 말을 해봤는데요. 이번 단원에서는 또 이제 약간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 이번 단원, 다음 단원 해서 다 그렇게 막 길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거든요. 그냥 본문만 쭉 보고 본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의미가 지금 우리들에게 어떠한 감동을 주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주로 생각을 할 거지 막 이렇게 길게 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되게 좀 금방금방 넘어가네 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전혀 그런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6단원 서로 다른 시각으로 라는 소단원 제목이 있고요. 학습 목표를 보면은 1번 우리는 이 글자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 할 때 몇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뭐로써 뭐 사람으로서 물건으로서의 이자의 쓰임을 알고 계시고요 이미. 두 번째 주술구조를 익혀 문장을 바르게 풀이한다. 주로 이제 무슨 주술구조니 술목구조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중학교 과정에서는 전 그거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해봤자 여러분들 이해도 잘 못하고 그리고 한문의 문법이라는 건 우리가 배우고 있는 중국어 말고 한문의 문법이라는 건 체계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안 합니다. 넘어가고 3번 철학과 관련된 문장을 읽고 이해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그 질문 답변 하셨던 평가 문항에 보면 간혹 어떤 학생이 뭐 그 선생님 저는 한문을 배우고 싶지 역사나 철학을 배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쓰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에겐 굉장히 미안한 게 한문만으로는 교육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한문만 한다는 건요. 그냥 글자만 읽고 외우시면 돼요. 그냥 원문 주고요. 해석하고요. 글자 뜻 이해하시면 끝이에요. 그게 한문입니다. 근데 한문은 장점이자 단점이긴 한데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이기도 하고요. 문화이기도 하고요. 당연히 문학도 있겠죠. 철학도 있고 인물들도 있습니다. 스토리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문만 배운다라는 건 조금 제가 충족시켜드리기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도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고 사람도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공자 얘기를 했던 거고 그리고 시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제 연대표 중국 연대표를 얘기를 했던 것처럼 하나만 가지고는 얘기할 수 없는 게 한문 수업의 장점이다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도덕 시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한문도 철학과 관련된 얘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주로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한 장 넘겨서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항상 영상을 하나씩 준비를 하잖아요. 이번 단원에선 어떤 내용들을 배울 건지에 대해서 제가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제 관심은 언제부터 교실 수업을 재개할 수 있는지입니다. 싱가포르의 사례를 봤을 때 서두르기보다는 최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무려 45일 정도 늦어진 개학. 텅 빈 교실에서 컴퓨터 화면으로 혼자 인사를 건넨 선생님은 그저 어색하기만 합니다. 내 인생에 이런 계약식도 처음이고 이런 상황도 너무 낯설고 어색해. 반가운 그런 마음으로 오늘 계약식을 맞았으면 좋겠어요. 사상 초유 온라인 개학 뒤 불안정한 원격 수업 시스템으로 연일 혼란이 이어지는 상황. 확진자 수도 점점 감소 추세에 들자 등교 수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진정돼서 학교 나가서 선생님께 직접 수업 듣고 싶어요. 하지만 해외 사례를 반면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으로 평가받았던 싱가포르. 지난달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을 넘지 않자 서둘러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예정된 개학을 추진한 게 화근이 됐습니다. 개학 이틀 만에 유치원과 국제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다시 재택 수업 체제로 바꿔야 했습니다. 덴마크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발빠른 봉쇄 조치로 감염 확산을 줄였습니다. 유럽 전역의 확산세가 완화되기 시작하자 지난 15일 유치원과 초등학교 휴교 조치를 일부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을 떨치지 못한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유치원이나 학교에 보내지 않은 채 등교 수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이들이 면역력이 약하고 서로 접촉도 많은 만큼 등교 수업으로 자칫 정부의 공든탑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봉쇄 조치 완화를 3단계로 나눈 스위스처럼 분야별 단계별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제한을 푸는 데 있어서 단계적으로 위험이 낮은 부분부터 풀고 학교는 그 다음 단계로, 나중 단계로 가서 정부는 학년별, 요일별로 등교할지 방식을 고민하고 있는데 확진 추이와 전문가 의견, 여론 등을 종합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네, 잘 봤습니까? 제가 이 영상을 왜 준비했을까요? 눈치 빠른 친구들은 요 단어 때문에 하셨겠구나 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뭘까요? 바로 요것 때문인데요. 바로 반면교사입니다. 지금 이제 이 뉴스는 예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서 계약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절충을 통해서 이제 온라인도 하고 오프라인도 병행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 앞에 나왔던 싱가포르의 예를 들어서 반면교사로서 삼아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면, 그러니까 우수한 사람, 모범적인 사례만 보고 배울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배우겠지만, 반대로 그러니까 좋지 않은 면을 보고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렇게 많이 배우고 있죠. 물론 뭐 예를 들어서 유재석 같은 사람들을 보고 와, 나도 저렇게 좀 성실하고 빈틈없이 모범적으로 살아야겠다라고 배울 수 있지만, 반대로 뭐 음주운전을 했던 어떤 사람들이라든지 나쁜 일을 저질렀던 사람들을 보고 와,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바로 그런 경우를 반면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반면교사라는 말은 제가 인터넷에 쳐보니까 뭐 성어나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그 중국의 그 문화 대혁명을 했던 덩샤오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에서 이제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몇십 년밖에 되지 않았던 그 얘기인데요. 반대의 면, 그러니까 반면이라는 건 반대의 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대의 면을 보고 가르치고 배운다라는 소리에서, 그러니까 원래 뜻은 다른 뜻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문화 대혁명 때 그 반대편, 그러니까 중국은 공산당이잖아. 그래서 공산주의와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을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까내리는 디스하는 측면에서 반면교사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은 이제 이 의미가 좀 많이
완화돼서 부정적인 부분에서 깨달음을 얻는 경우가 글자 그대로를 보고 그냥 해석을 해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침을 배울 때는 좋은 면을 볼 수도 있지만 나쁜 면을 보고도 충분히 배울 수가 있다라는 게 이번 단원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배움에도 종류가 있는데 반드시 좋은 것만 보고 배우는 건 아니고요. 좋지 않은 부정적인 것을 보고도 배울 수 있습니다. 따라하는 게 아니고 반대로 하면 되겠죠. 안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배우는 방법이 다양하다라는 걸 인지시켜 드리면서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본문인데요. 왜 바로 본문이냐면 본문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주제가 중심이 되는 건 금방 제가 반면교사를 얘기했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거고요.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왜 이런 말들이 나왔고 이런 말들 속에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38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문장이 있고요. 위에 있는 문장은 한 줄짜리 8글자, 아래에 있는 문장은 3줄짜리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책은 이제 시경이라는 책인데, 시경은 그 중국 유학에서 그 경전, 그러니까 교회로 치면 바이블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바이블 같은 개념의 아주 중요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 사서 삼경이라고 해서, 제가 사서는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논어맹자, 대학 중용.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전에 만들었던 책, 시경, 서경, 예경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합쳐가지고 삼경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시경이라는 책은 굉장히 옛날, 그러니까 공자님보다도 훨씬 더 옛날에 나온 책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아래에 있는 담원서라는 건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 홍대용의 문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에. 그래서 거기서 좋은 문장들을 가지고 배워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시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음부터 읽어보시면 타산 지석도 가이 공옥이라 한번 읽어볼까요? 타산 지석도 가이 공옥이라. 여러분들 혼자서 나중에 시험 공부하실 때 실제로 읽으면서 외우시는 게 한문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음에 맞춰서 읽어보릇하면은 나중에 시험 보실 때도 한 잔만 떡하니 써 있으면 되게 막막한데 이게 음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외우기가 좀 더 쉽거든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천자문을 외울 때 하늘, 천, 땅지, 거무련, 누리연 이렇게 외웠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읽으시면서 외우시는 게 좋아요. 타산지석도 가이 공옥이라. 여기서 모르는 글자들만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이 PPT 자체만으로 필기를 하다 보니까 되게 글씨가 잘 안 나와서 쓰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 쓰시는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쓰면 훨씬 더 잘 나온다고 해서 쓰는 건 여기서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글자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있는 글자, 요 글자. 제가 그때 이거 사람 왜 안 나오니? 펜. 사람 인자 쓸 때 이게 그냥 사람이 아니고 뭐라고 했죠? 타인, 다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 바로 그 다를 탑니다. 다를 타다랑 다르다 라는 뜻의 타고요. 그리고 산자는 알고 있죠. 산산. 그러니까 이 지자, 여러분들 이 지자 나오면 자연스럽게 해석이 어떻게 하는 게 옳은가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어조사지에 대표적인 두 개의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뜻은 뭐였죠? 1번. 그렇죠. 제일 많이 쓴 어조사의 뭐뭐의입니다. 뭐뭐의. 그렇죠. 문장 중간에서 이제 연결사 역할을 하는 발음계, 연결사가 아니죠. 조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어조사 지자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지? 대명사로서 그것. 그러니까 이렇게 이 지자가 나오면 이게 그것일까 뭐뭐일까를 제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선 뭘 것 같아요? 뭐뭐일까요? 그것일까요? 네, 그건 이따가 알아보고. 어쨌든 그 다음에 돌석자, 이 글자는 다 알고 있죠? 돌석자. 그리고 오를카, 요거는 예전에 한번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본문은 아니고 제가 뭐 설명을 하면서 했던 것 같은데, 이 글자도 되게 많이 쓰는 글자 중에 하나입니다. 오를카자. 그러니까 어떤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마땅하다. 그러니까 옳다의 뜻도 있고, 그리고 가능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뭐 얘기할 때 뭐
이거 많이 하잖아. 알죠? 요건 나쁜 말이니까 가능 할 때 바로 그 가입니다. 오를 가. 자, 요게 이제 요번 이 우리가 배우는 단원에서 이제 핵심되는 글자잖아요. 써, 이에서 사람으로 했을 때 뭐뭐로 서, 그리고 뭐 물건이나 사물로 했을 때 뭐뭐로 써, 뭐 역할이나 이런 걸로 했을 때 바로 그게 바로 써, 이자입니다. 이 글자는 뭐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게임 같은 거 하면은 공격하다라는 얘기 많이 하죠. 어택을 찍을 때 칠 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탁 때리는 것을 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그 칠 공입니다. 공격하다 공. 그리고 마지막 글자는 옥입니다. 여러분들은 좀 익숙하지 않은 보석인데요. 보석이죠, 보석. 돌멩이인데 잘 가져다 보면 색깔이 그 초록색 에메랄드빛 비슷하게 나면서 생긴 돌인데 옥반지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옥매트? 옥돌? 뭐 그런 거 맥반석 구이처럼 이렇게 돌멩이 이렇게 약간 푸르스름하고 초록색 색깔 나는 거, 대리석 같이 생긴 거, 그게 바로 옥입니다. 궁금하시면 네이버에 찾아보세요. 바로 그 옥입니다. 근데 이 옥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옛날에는 그 좋은, 그러니까 보석들이 주로 이거 금 아니면 옥이에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 이걸 더 많이 썼나 봐. 거의 옛날에 원문을 보시면 금보다는 옥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귀중한 물건을 그냥 뜻하는 글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옥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귀중한 물건, 보물들을 나타낼 때 바로 이 옥자를 씁니다. 이제 뜻은 다 알겠고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석 순서는 써 있으니까 뭐 보시면 알겠죠? 그냥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타산지석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다른 산, 여기서 그것일까요? 의일까요? 흐름상 다른 산 그것은 돌이고까요? 다른 산의 돌일까요? 그렇죠. 당연히 문맥상 다른 산의 돌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 토를 설명하세요라고 했더니 잘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문 원문에선 이게 없습니다.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그냥 임의로 넣었을 뿐이지 우리 식대로 해석하기 위해서 넣었을 뿐이지 한문 원문엔 없어요. 없는 게 토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자라고 써져 있으면 연결 접속사가 이제 도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살에 돌도라고 해서 해석하시면 되겠죠. 여기 이대로 와서 해석 간단합니다. 다른 살에 돌도 가이 공옥, 제가 해석 여기부터 하라고 했죠. 옥으로 써가 되겠죠. 옥으로써 치는 게 옳다. 일단 직역이에요, 직역. 옥으로서 치는 게 옳다. 위에는 되게 매끄럽게 된 것 같은데 다른 산의 돌도 밑에, 근데 가이공옥을 옥으로서 치는 게 옳다. 함과 이상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의 국어 실력을 발휘를 하셔야 됩니다. 좀 더 부드럽게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교과서 39페이지를 잠깐 볼까요? 교과서 39페이지에 오른쪽 위에를 보시면요. 이 7공자가 나와 있고 뭐라고 써져 있냐면 연장, 도구, 망치 따위를 상형한 공, 이 왼쪽에 있는 글자가 공이거든요. 공과 들고 때리는 것을 뜻한 이 오른쪽 글자가 더해서 치고 두드려서 만든다. 만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make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쳐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돌멩이가 뭐 이렇게 있으면 못생겼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망치 같은 걸로 쳐가지고 이렇게 막 깨요. 그러면 이게 톡톡톡톡톡톡톡 깨져가지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이제 만들어내는 되겠죠. 얘네들 다 날아가고 바로 치다라는 것에 만들다, 메이크의 뜻도 같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해석을 하기가 조금 더 용이해지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옥으로서 했죠. 여기까지 맞죠? 옥으로서 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하면 될까요? 치는 게 아니고 그렇지. 만드는 것. 만드는 게 마땅하달까요? 가능하달까요? 물론 마땅하다로도 뭐 해석을 하면은 안 될 건 없지만 좀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선 가능하다가 좋겠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타산지석 다른 산의 돌도 가이공옥 옥으로서 만드는 게 옳다, 가능하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근데 여러분들 이 앞에 있는 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타산지석이다, 타산지석으로 삼자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요 타산지석 가이 공옥을 줄여서 이 앞에 있는 타산지석만 빼서 지금은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타산지석으로 아니면 삼자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떤 의미로 주로 이걸 쓰죠? 타산지석? 그쵸? 이 타산지석이라는 건요, 뭐 이게 크게 이제 단순하게 보면은 그냥 다른 산의 돌이라는 건데요. 이제 이게 약간의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교과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여기 나오는 돌 석자는 타인의 나쁜 점이라는 비유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타산지석. 다른 산의 돌이라는 건 내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산에 있는 돌이라는 건 다른 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이겠죠. 근데 그 어떠한 것인데 돌로 비유를 했다라는 건 뭐야? 좋다라는 건 나쁘다는 거야. 옥에 비해서 돌은 어때요? 스톤은 흔하지 되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쁜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타인의 나쁜 점. 이 돌멩이도 내가 옥으로서 만드는 게 가능하대요. 나한테 가져오면 돌멩이도 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처음에 막 모나고 울퉁불퉁한 돌멩이도 내가 잘 쳐가지고 가다듬고 깎고 그러면은 반짝반짝한 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무래도 가다듬은 후에 이제 나의 장점이 되겠죠.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가지고 나의 장점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바로 타산지석에 하고자 하는 반대에, 그럼 이런 예시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타산지석 어떤 경우가 있을까? 타산지석 저희 예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쁜 걸 보고 내가 안 한 것들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제 친구가 술을 되게 좋아합니다. 술을 좋아하는데 술을 막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술을 처음에 이제 어른들한테 배우라라고 얘기를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술 안 먹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술을 먹으면 사람의 어떤 자제력이 흔들린다고 하나? 그러니까 물론 내가 다른 사람으로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저는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뭐랄까 알딸딸해져요. 그거 표현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평소와 다르게 판단력도 되게 흐지부지 되고요. 이렇게 몸도 가누기가 좀 힘들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술을 먹게 되면. 근데 그렇게 되는 것들을 정신을 아주 똑바로 차리고 참으려면은 참을 수 있어요. 아주 정말 심하게 많이 먹지 않는 이상. 근데 술을 처음 배울 때 어른들이랑 먹으면 아무래도 긴장하게 되잖아요. 불편하니까. 그래서 그 술 먹을 때 긴장하는 게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도표로 그려보면 술이 들어가면 긴장을 하게 되고, 긴장을 하면은 정신을 부여잡는 거죠.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술이 덜 취하게 됩니다. 근데 술을 애들끼리 먹고 친구들끼리 먹은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 다 멍멍이가 됩니다. 멍멍 막 땅바닥을 기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거 하니? 술을 먹을 때는 자제력이 흔들리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면서 먹어야 되는데요. 이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애들이 많아.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술을 먹으면 막 난장판을 치고 막 사고를 칩니다. 그래서 그 사고를 치고 막 그 난장판을 피우고 그 뒷수습을 하고 이런 게 너무 지겨워서 저는 술을 잘 취할 때까지 먹지 않고요. 정신을 되게 똑바로 차리면서 먹거든요. 바로 그런 경우가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돌멩이, 나쁜, 좀 지우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지우지? 한 번에 지우는 거 없나? 다시 여기서 이제 제가 예를 들었던 돌은 친구의 술버릇,
되겠죠? 이걸 가져와서 내가 그대로 돌멩이로 가져온 게 아니고 이걸 깎는 겁니다. 때려. 망치로 탁탁탁탁 때립니다. 그래서 얘가 탁탁탁탁 깨져가지고 옥이 됐어. 야, 나는 보고 저렇게 멍멍이가 되지 말아야지 라고 결심을 합니다. 바로 다른 사람의 돌, 친구의 술버릇을 내가 가져와서 이걸 보고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보고 고치는 거죠. 때리고 깨고 부셔서 고쳐서 돌멩이를 만드는 겁니다. 나는 술 먹어도 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타산지석의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게 첫 번째 본문의 예였고요. 자, 두 번째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죠? 간단하게 슥슥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흐름에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두 번째 것도 좀 비슷하기는 합니다. 비슷하기는 비슷한데 이번 내용은 우리 그 소단원 제목이랑 좀 비슷해요. 소만원 제목이 뭐였죠? 서로 다른 시각으로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서로 다른 시각과 굉장히 연관성이 깊은 내용입니다. 보겠습니다. 펜으로 써놨나? 보겠습니다. 글자는 다 알 거고, 자, 여기서 두 번째 글자는 보통은 제가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데 진짜 간혹 가다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드물게. 그게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선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입니다. 선생님, 왜 말이 달라져요? 예외가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들 영어 해봤죠? 영어가 왜 어렵습니까? 예외가 많아서 어려운 겁니다. 한문도 똑같습니다. 한문도 규칙이 지 멋대로 해요. 여기선 이렇고요, 여기선 이렇고요, 여기선 이래요. 그래서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냥 사람입니다. 사람. 그 다음에 보다라는 뜻이 굉장히 많잖아요. 영어도 뭐 예를 들어서 보다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C가 있죠. 그리고 look도 있죠. look. 뭐 그런 뭐 세 번째 뭐 watch.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것처럼 이 한문에도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 굉장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제 볼관자들이 볼견자가 제일 유명하죠. 제일 많이 쓰고. 근데 이제 요 보다라는 시도 있고요. 이제 뒤에 있는 단원 7단원에서 나오는데 또 다른 글자들도 있거든요. 바로 여기서도 이제 보다라는 뜻인데 그냥 단순하게 여기서 그냥 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정확히는 이제 보다라는 것도 무의식적으로 보는 것과 의도하고 보는 것들이 이제 글자가 다릅니다. 뭐 영어도 예를 들어서 C 같은 경우는 그냥 봐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보이는 것. 내가 보고 싶지 않아도 보이는 게 C고 룩은 내가 의도를 가지고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식을 하고 보는 거. 와치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이제 보다라는 뜻의 뜻인데 아마 여기서는 무의식인 것 같은데 볼시, 보다시, 시청시 아니야 이거는 의식인 것 같습니다. 의식이라는 의미가 좀 담겨 있는 바로 그 볼시입니다. 그냥 문맥을 보면 사물을 보다니까. 그래서 사물, 물자. 우리가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과 반대되는 의미인 사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겠죠. 자, 인자 알고 귀하다. 우리가 그 소중한 것들 이제 귀중품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귀중품. 혹은 우리가 편지를 보낼 때 뭐 예를 들어서 홍길동님한테 보면 홍길동 뭐라고 해? 귀하라고 하잖아요. 귀하라는 게 바로 여기 나오는 귀한 분 아래로 보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귀하예요. 그러니까 홍길동님, 이 귀하신 홍길동님 아래다가 이제 편지를 볼 수 있게 보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바로 그 귀할 기자고요. 이 마리오 이자는 이제 워낙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특별한 뜻은 없지만 그냥 굳이 해석을 하자면 뭐 그리고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뭐 스페이스 그냥 띄어쓰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천하다. 우리가 귀한 게 있으면 천한 게 있죠. 요즘엔 천하다라는 뜻을 거의 안 쓰죠. 왜냐하면 천하다라는 인식 자체가 거의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는 양반이 있고 이제 천민이 있었죠. 천민이라는 뜻 자체가 이제 이 천할 천자를 써가지고 백성민자 써서 해가지고 천한 사람을 천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하다는 건 낮다, 가치가 낮은 것을 천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문장이 반복이 되거든요. 첫 번째 문장이랑 두 번째 그 문장이랑. 그래서 그냥 첫 번째 문장을 해석할 수 있으면 두 번째 문장도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첫 번째를 좀 확실하게 보고 두 번째는 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을 해보면 우리 그냥 직역으로 해보겠습니다. 해석 순서 제가 다 알아드리죠. 해볼까요? 1, 2 사람으로서, 그렇죠? 그리고 3, 4 읽어보세요. 그렇죠? 불러주세요. 사물을 볼에다가 하면을 더하면은 어떻게 하면 돼? 볼하면? 그러면 바보죠. 볼면,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볼하면이 아니고 보면이 되겠죠. 이것도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사람 귀하 그리고 마리엘 그리고 사물 천함 할 이오면 뭐야? 천하 이오 천하고로 해야 되겠죠. 천하고. 그럼 이상하죠. 사람 귀하 사람은 천하 사물 천할 뭔가 이상하니까 좀 더 부드럽게 한번 해석을 해보면 밑에 써지나? 그렇죠. 사람이 귀하고 왜 말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사물은 뭐해요? 천하다 라고 하면 되겠죠. 굳이 뭐 이월에서 천하요 뭐 이럴 필요 없죠. 천하입니다. 그냥 사람이 귀하고 사물은 천하입니다. 왜? 누구의 관점을 봤을 때? 사람으로서 사물을 봤을 때. 사람이 여기 사과를 봤을 때. 자, 얘가 보면은 당연히 사람의 가치보다 밸류로 치면은 사람보다 밸류가 이게 맞나요? 밸류 맞죠? 이 사람으로 봤을 때 사물은 되게 작잖아요. 힘도 없고 말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되게 하찮게 보이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귀하고 사물이 천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비슷한 문장이 있다는 건 이 앞에 것과 뭔가 반대되는 내용이 나온다는 소리겠죠?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글자는 비슷한데 위치만 바뀌었습니다. 그럼 바로 그냥 해석해 볼게요. 자, 해석 순서. 이물, 시인, 사물 뭐라고 하면 될까요? 로서. 그렇죠? 제가 앞에 여기다 사물 사람으로서라고 했네요. 사람으로서. 사물로서 뭘 보면? 사람을 보면 당연히 뭐가 됩니까? 그쵸? 사물 입장에서 보니까 사물이 귀하고 뭐가 천해? 사람이 천하나 이나니까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쵸? 반대로 사가 입장에서 눈은 없지만 어쨌든 사람을 보면 야 사가 뭐 사람도 사가 하는 말 못 듣지만 사가가 사람 하는 말 들을 수 있습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그냥 기준은 얘야.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이쪽에 더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비교를 하면 사물 입장에서 보면은 사물이 당연히 귀하고 사람이 천할 수밖에 없죠. 사가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뭐야? 나쁜 놈들이지. 우리 죽이고 맨날 갈라먹고 따먹고 막 요리해서 먹고 막 지져 먹고 나쁜 놈들이잖아.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 두 줄만 봐도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있겠죠. 사람으로서 보면 사람이 우선시 되고 사물로서 보면 사람이 우선시 되는구나. 사물이 우선시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줄을 보시면 이 문장이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이건 또 다른 문자들이 나오니까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스스로 자자 많이 아실 건데요. 근데 이 스스로 자자가 문장에서 나올 때 스스로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는데요. 이런 뜻으로도 진짜 많이 써요. 어조사로 뭐뭐로부터라는 뜻으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나오면 스스로라는 뜻보다도 더 오히려 이걸 더 많이 써요. 뭐뭐로부터. 그러면 이제 이 글자 뒤에 있는 요 글자랑 뭔가 연관이 되어 있겠죠. 일단 글자를 쭉 보면 다 아는 글자죠. 하늘천, 마리오리, 보리씨 다 나왔던 거고 어조사지. 여기서 어조사지는 무슨 뜻일까요? 뭐뭐일까? 그것일까?
여러분들 접속 어미가 아니, 접속사가 중간에 들어가요? 끝에 들어가요? 영어에서도 접속사가 맨 끝에 나오는 경우 본 적 있습니까? 없죠. 그럼 여기서는 뭐뭐이가 아니고 그것이라고 해석을 좀 이따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이 날고 이 더불다라는 글자를 잠깐 얘기해 볼 텐데요. 이 더블 여자는 이 글자는 되게 많이 써요. 이제 이게 이제 더블 여자잖아요. 반대 의미로 이 글자랑 많이 씁니다. 이 글자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건 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야입니다. 이건 더블 여고요. 저도 20살 지나서 알았는데 자꾸 막 뉴스에서 막 여야 하잖아요. 여당이 어쩌고 야당이 어쩌고 바로 그 글자인 여야인데요. 이 여자가 왜 이 여자냐면요. 보통 이제 대통령이 되는 당이 있잖아요. 그 당을 여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는데 그 소속 당이 그 이름이 뭐죠? 더민주당이죠. 더불어민주당. 여기에서 대통령을 배출했기 때문에 여기가 여당이 되는 거예요. 더불다라는 건요. 여기 울타리 안에 있다라는 건요. 어떤 울타리일까요? 그렇죠. 대통령은 상징이 뭐예요? 그렇죠. 청와대. 푸른 지붕, 푸른 기와를 세운 곳이 청와대잖아요. 대통령이 사는 곳. 바로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안에 안뜰에 있다라고 해서 여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 이 안뜰이가 아닌 반대되는 이 밖에 있는 사람들, 들판에 있는 야외에 있는 사람들을 야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은 이제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들은 다 야당이에요. 그 이름이 뭐였죠? 미래 맨날 당 이름이 바뀌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안철수 씨 있는 하여튼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여야의 뜻도 담겨 있습니다. 지우자. 자, 해서 더불다라는 것은 뭐뭐와 함께하다라는 뜻이에요. 더불다라는 건 함께하다. 아니면 포함. 그러니까 둘 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요 글자는 고르다 할 때 균. 우리가 고르게 분배하는 걸 뭐라고 하죠? 균등배분이라고 하잖아요. 분배, 균. 고르게 하는 것을 그러니까 똑같이 50대 50 하는 걸 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균. 고르다라는 건 이제 그 초이스를 하는 게 아니고 그 고르게 하는 게 영어로는 잘 모르겠는데요. 똑같이 하는 걸 뭐라고 하죠? 이퀄이죠. 이퀄. 이퀄을 바로 고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어조사 야자는 제가 하도 많이 말씀드렸죠. 맨 문장 마지막에 나와가지고 뭐뭐 다점 혹은 그냥 다 아니면 그냥 점.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마감 여기에 역할을 하는 글자가 바로 어조사 야라고 했습니다.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고. 자, 그럼 요거를 토대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천자. 그러니까 순서 다 써놨으니까 그냥 하시면 되겠죠. 천자, 하늘 스스로일까요? 하늘로부터일까요? 그렇죠. 당연히 하늘로부터. 말이는 굳이 할 필요 없겠죠. 자, 사 오니까 뭐뭐의 볼까? 당연히 아니겠죠. 뭐뭐의 보다라는 건 말이 없습니다. 그것을 보면, 볼면이니까 보면.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 그것이겠죠. 그것이 나타내는 게 뭘까? 앞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겠죠. 그럼 앞에 나왔던 건 뭘까? 그것.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 두 줄이 이 글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두 개. 이 두 장이 이 그것 글자의 하나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야?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람이 귀하고 물건이 천하고, 물건 입장에서 보면은 물건이 귀하고 사람이 천한 것, 하늘이 그것을 보면, 그런 것들을 보면 사람 더불어 사물이니까 뭐야? 사람을 포함한 사람과 함께, 사람과 사물 둘 다 라고 하니까 제일 부드럽게 하면 뭘까요? 사람과 사물 둘 다.
그러니까 이게 가로로 되는 거겠죠. 왜냐면 뭐뭐과가 이제 더불다라는 소리니까. 사람과 사물이 균하다, 고르다 라는 건 제가 아까 이퀄 평등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평등하다고 나쁘게 보면 뭐야? 똑같다는 소리야. 야, 니나 똑같아 라는 겁니다. 그럼 이 세 줄의 전체적인 의미는 뭘까요 도대체? 야,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더 귀하고 너가 더 천하고, 너가 봤을 땐 너가 더 귀하고 내가 더 천한데, 제3자 하늘이 보면은 둘 다 똑같은 놈이야 라는 건 뭔 소릴까요? 그렇죠. 어떠한 기준으로 보냐에 따라서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는 다 뭐해?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평등이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봤을 때 당연히 내가 더 유리하고 더 잘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둘 다 똑같은 놈이야. 뭐야? 돈 많고 없는 게 아니고 그냥 인간입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말을 바꿔보면요, 내가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있고, 내가 봤을 땐 다른 사람들은 다 뭐해요? 다 천한 놈들이야. 바보들. 근데 다른 애들이 봤을 땐 내가 어때? 바보들. 그게 아니고 나나 다른 사람이랑 다 똑같다는 거면 뭐가? 가치가, 비중이.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나만의 세상, 나만의 우주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만 해도 굉장히 작은 땅덩어리에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그 가치가 우열이 이게 나눠질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우와 쟤는 되게 잘생기고 이쁘고 뭐 키도 크고 운동도 잘하고 제가 더 잘난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냥 제3자 사람들이 봤을 때, 혹은 그냥 더 넓은 우주에서 봤을 때는 다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보면은 똑같은 존재라는 거고요, 나쁘게 보면은 저 해안가의 모래알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다 모래알이야. 근데 뭐 누가 더 잘났고 못났고 뭐 가치가 있고, 이걸 따지는 것 자체가 되게 이상한 거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취미가 하나 있어요. 뭐 자주 그러는 건 아니지만 취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심심할 때 이 구글 어스를 봅니다. 구글 어스를 보면, 여러분들 본 사람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본 사람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저는 주로 이제 제가 직접 갈 수 없는 여행이라든지 이런 걸 갈 수 없는 그런 곳들을 주로 보거든요. 근데 그것들 이렇게 확대하고 축소 해가지고 이제 보다 보면요, 와, 나라는 사람이 진짜 열심히 살기 위해서 막 아둥바둥하고 있지만, 이 큰 지구 혹은 우주에 비하면 정말 하잘것없는 거구나. 내가 그 하잘것없는 거에 너무 열중하고 화를 내고 상심하고 실망하고 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너무 이렇게 좀 철학적으로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상담실은 인터넷이 안 돼서 제가 실제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이 구글어스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심심할 때마다 좀 봅니다. 이것도 제가 또 최근에 보던 그런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휠을 이렇게 줄이면은 작아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볼 때마다 가끔씩 무서울 때가 있어요. 와, 되게 무섭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자세하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담원서에 나온 내용을 이제 요약을 해보면,
사람과 사물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모두는 다 뭐하다라는 겁니까? 그렇죠? 평등하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지키기가 어렵죠. 지난 시간이랑 똑같습니다. 공자님 말하는 것도 되게 옳은 말이고 좋은 말인데 실천하는 게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봤을 땐 다른 사람들이 훨씬 더 나보다 더 이 가치가 낮아 보이지만 어쨌든 다 똑같다, 평등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뭔 소리야? 평등하다는 건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존중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결국 존중, 배려. 바로 이게 핵심적인 이 문장의 내용이라는 거겠죠.